네,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전일 이제 미증시가 5일 만에 급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초전도체 쪽에 수급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여타 다른 섹터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어떤 긴축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정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건데 결국에 지금 이제 물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미국의 대표 기업들의 호실적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기업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하나 남았는데 4일 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기업이고 뭐 애플이라든지 또 아마존, 또 구글 같은 뉴욕 증시의 어떤 방향을 바꿀 만한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와줬고 또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고용도 지금 탄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펀더멘털은 전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지난주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또 그리고 최근에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조정폭이 크게 나왔던 점. 그래서 사실상 최근 급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 단기 차익 매물의 비밀을 적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지금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만 좀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도 간단히 해보면요. 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Y랩이 하루 만에 이제 18% 거의 19%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특히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8월 달에 소개했던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1차 목표가를 다 돌파했고요. 딱 한 종목 자비스마 좀 손절가가 터치돼서 아쉽지만 Y랩이 또 하루 만에 18%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우리가 웹툰 관련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웹툰 같은 경우는 K 컨텐츠 안에서도 엔터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웹툰이고 또 우리나라가 웹툰 종주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인데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웹툰도 내년에 이제 나스닥 상장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웹툰 상위 15개 웹툰 중에서 거의 9개가 또 이제 Y랩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네이버 웹툰의 어떤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해외 진출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북미 지역 또 그리고 또 유럽 지역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Y랩의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55%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약간의 윗골을 달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루 만에 18.55% 상승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제가 2차 목표가 천천히 흐름 보면서요. 이번 달 충분히 시장만 좀 도와준다면 충분히 2차 목표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편안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이 20%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21.13%의 상승이 하루 만에 나왔는데 요즘은 사실 초전도체를 제외하고는 1일천하 장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일 강세를 보였던 로봇주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또 바이오 섹터 또 AI 신약 쪽에서 유일하게 신테카 바이오만 큰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바로 윗골을 달고 또 오늘 하루 만에 전일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거의 1,200개가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만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급적인 부분과 또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를 하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와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 특히 코스닥 증시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발 하락으로 인해서 유독 많이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은 전혀 지금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터는 서서히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도 어제 강세를 나와줬고 약간 윗골을 달았지만 시장이 또 안정을 찾으면은 AI 섹터가 시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AI 의료기기의 가격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AI 신약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신테카 바이오가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릴 종목도 좀 트렌드를 좀 선점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나 Y랩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좀 이제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앞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이 나온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살짝 넘겨주시면은 종목부터 먼저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16,540원이네요. 이지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를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이지 같은 경우는 좀 시장과는 다소 무관하게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 가지의 강력한 테마가 있는 종목인데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또 그리고 미중 갈등 관련해서 또 이제 페라이트 수혜주로도 이지가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포스코와도 꾸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 외적으로도 전고체 전지 관련된 국제가제 선정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 확산 국면에 진입한 상태이다 보니까 또 이지라는 종목은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는 5%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환경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친환경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지가 이지 자회사가 지금 포스코와 계속해서 지금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이지고, 또 이지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또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산화철을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고순도 산화철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고순도 산화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페라이트 같은 경우도 국내외 페라이트 업체에다가 지금 이제 고순도 산화철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지다 보니까 페라이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또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LFP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LFP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지의 자회사인 이즈포터카 그리고 이지테크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포스코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산화철 관련된 생산 라인, 또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인을 중심으로 이제 포스코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최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지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 포스코가 그래도 2차전지 섹터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지도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에코프로 그룹주의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고순도 산화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와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의 자석 부품 원료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또 그리고 페라이트에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미중 갈등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항상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히토류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미중 갈등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해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오늘 좀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 뉴스가 이제 어제 뉴스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랬을 때 이제 중국 또한 핵심 광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맞불 정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히토류를 대체할 페라이트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페라이트에 또 세계 유일하게 공급하고 고순도 산화철을 공급하고 있는 이지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이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지 같은 개별 종목들이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이제 중국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1위 업체인데, 최근에 그 아성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CATL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CATL이 또 LG 엔솔의 점유율이 거의 지금 근접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모델 Y가 이제 국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700만 원 미만인데 5,699만 원으로 모델 Y를 이제 국내에 출시했어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한 그 모델 Y가 국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만약에 보조금 혜택을 100%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80에서 9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 후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이오닉 5와 이제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모델 Y가 훨씬 더 이제 우위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국내 현대차 그룹과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 기업들에게 약간의 이제 감산 조치를 취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이긴 한데
있었는데 최근에 모델 Y의 어떤 이제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초기에 이제 계약 건수만 거의 뭐 10만 건이 넘어갈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리튬 이산화 배터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랬을 때 LFP 관련해서 핵심 수혜 종목인 또 이제 이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부품 쪽 관련된 회사들한테 네. 이제 감산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좀 빠졌죠. 근데 맞습니다. 뭐 LFP 쪽 관련해서는 이제 테슬라 아까 말씀하셨던 모델 Y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었을 때 흥행이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에 전기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싸다라는 거.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 LFP 배터리의 채택이 뭐 증가할 수가 밖에 없다. 약간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3원계 배터리를 네. 이 LFP 배터리가 대체될 좀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마켓 쉐어를 좀 잡아먹을 수 있을지 뭐 개인적인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LFP 배터리가 사실 가격이 싸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가 이제 원가가 저렴한 건데 문제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충전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CATL에서 자체적으로 충전 거리를 훨씬 늘릴 수 있게끔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 개발에 성공하고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3원계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LFP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의 어떤 도입기다 보니까 이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가지고 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분간은 또 LFP 배터리 쪽에 채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 같은 종목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아까 1차 목표가는 5%대를 말씀을 드렸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4,1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